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을 할 차례인데 2차 부등식은 심플해요. 만약에 우변을 0으로 만들고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했을 때 뭐만 있으면 돼? 2차 항만 있으면 돼. 1차 항이나 상수항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겠지만 결국 그걸 2차 부등식이라고 하고 2차 부등식에서는 어쨌든 부등식은 당연히 해를 구할 수 있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건데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실 때는 항상 그래프가 머릿속에 연상이 되셔야지 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이런 거 식을 읽을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읽지 마시고요. 이 0이 실제로 이거 식을 이해하실 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y는 0보다 위에 있다라고 읽으셔야 돼요. 위에 있다 이렇게. 근데 수학의 세계에서 y는 0이 뭔데? y는 0을 수학에서 뭐라 불러? 무슨 축? 그쵸? 그래서 이게 x축을 의미하는 거다 보니까 그럼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의 x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 그러니까 x축 간의 위, 아래라고 해석하셔야 문제가 풀린다. 0이라고 하면 마음에 안 와닿으니까. 괜찮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예제를 봤을 때 이 y는 fx라는 이 좌변 그래프가 우변의 y는 0, 즉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닿아 있는 부분이 어디야? 라고 물었는데 위에 있다라는 건 진짜 물리적으로 x축 기준으로 그래프가 위에 있는 구간을 말해요. 그러면 x 범위가 여기랑 여기였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뭔가 벌어지는 범위의 답을 쓰셔야 되거든요. 여기를 의미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x들은 여기 기준 숫자 3보다는 더 큰 숫자들일 거고 또는 여기 왼쪽에 있는 숫자들은 기준 숫자인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을 거야. 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작작 큰 수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작은 수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만들어주는 느낌? 괜찮아요? 그러면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가 0보다 작다인데 이 0보다 작다의 해석은 y는 fx라는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y는 0 한마디로 x축이죠.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가 언제야? 근데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을 때는 여기잖아. 그러면 답은 여기 답을 써달라는 거거든. 그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의 x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답을 큰 작작으로 쓰실 거예요? 사이에 끼워로 쓰실 거예요? 그죠? 사이에 끼워서 x 사이에 끼워서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이창의 개수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즉 아래로 볼록이라고 고정 박아놓고 뭐보다 크다 하면은 이 만세하고 있는 뭐보다 크다 하면은 답을 어떻게 적어? 큰 작작으로 적을 거고 뭐보다 작다 하면은 작아? 약간 보호해줄까? 그 사이에 끼워 이런 느낌으로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크다 하면은 큰 작작이고 작다? 그럼 약간 사이에 끼워주자 이런 느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뭐 판별식이 어쩌고 저쩌고 판별식이 0인 경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이건데 이걸 이제 외운다라기보다는 그림으로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매번 쓰기가 귀찮으니까 얘를 fx라고 쓰고 첫 번째 이 fx 그래프가 x축보다 뭐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을 찾았어봐 라고 하면 뭐보다 크다 하면 우리 답을 큰 작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큰 근이 뭐예요? 1이죠. 그럼 큰 근보다는 크고 또는 x는 작은 근보다 작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등호 들어가면 답에 등호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언제야? 그러니까 아래 무릉덩이 풀써 이렇게 있으면 x를 사이에 끼워주시고 뭐랑 뭐 사이에 끼워? 1이랑 마이너스 6 사이. 그래서 이렇게 끼우시고 만약에 등호 있으면은 여기 등호를 써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제가 어디까지나 이거 뭐보다 크면 큰 작작 작으면 사이에 끼워 이거는 언제 이렇게 풀자라는 거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멀쩡히 될 때 즉 근이 두 개가 나올 때 그렇게 풀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이 두 개가 나올 때 그럼 이제 그 밑에 이렇게 근이 한 개야 중근이야 이거 누가 봐도 인수분해 해볼까? 라고 하면 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답이 달라지겠죠. 외우냐? 외우는 건 아니죠. 그래프로 확인해 볼게. 이 fx 그래프가 x축보다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은 어디야? 라고 물어봤어. 여기 부분 어디야? 라고 물어봤어. 근데 딱 보니까 얘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다 위로 올라가 있더라고. 그림에서. 그럼 답을 어떻게 말을 만들어서 쓰면 될까? x는 뭐가 아닌 x는 5가 아닌 모든 실수,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다 x축보다 위로 올라가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거고. 만약에 두 번째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얘도 포함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답이 뭐라고 쓰면 돼?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걱정하지 마. x는 5 포함해서 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아요? 그다음 세 번째로 fx가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는 부분은 언제인데 언제 아래로 내려가 있어? 이거야. 언제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안 내려. 그쵸. 그럼 얘는 해가 없다. 그런 적은 없는데 이런 느낌이죠. 괜찮아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작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같다는 이 순간만 풀어주면 되지. 언제 x축이랑 딱 다 x가 뭐일 때? 5일 때. 그래서 이때는 x는 5. 마치 방정식처럼 답이 나오는 순간도 있겠죠. 이렇게 답이 넷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될 테니 그림을 꼭 간단하게 그려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이도저도 아니야. 식이 요런 모양이야. 사실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무조건 이거 대각선을 시도해 보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대각선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완전 제곱식? 그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판별식을 써보셨었어야 돼요. b'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0보다 작죠. 아, 이거 아래로 블록이면서 x절편이 없구나. x절편이 없었구나. 그럼 두둥실 이렇게만 그래프 그려놓고 푸시면 돼요. 첫 번째, 이 fx가 x축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언제야? 라고 물어보면 언제 위로 올라가 있어요? x축보다. 이거보다 언제 위로 올라가 있어요? 모든 그거를 수학에서 좀 더 예쁘게 모든 실수라고 말을 하겠죠. 그냥 물리적으로 이 선 가로선에 비해서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뭐 이거를 판단해주면 돼. 이게 이렇게 뒤집어질 수는 없어. 이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위로 블록은 불가능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또는 닿아도 괜찮아. 그게 언제야? 한데 어차피 닿을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1번이랑 답이 달라질 일이 없다는 거야. 그냥 언제 위로 올라가 있어? 이 올라가 있어에만 초점 맞추면 되잖아. 왜? 닿은 적이 없으니까. 그럼 답은 뭐라고 쓰면 될까? 모든 실수. 모든 실수라고 쓰겠죠. 모든 부분에 위에 올라가 있어. 이렇게. 두 번째, 언제 fx 그래프가 x축 아래로 지나가? 안 지나가요. 그쵸, 안 지나가죠. 그럼 이거는 해가? 그럴 일은 없어. 이 그래프 x값 중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x축 아래로 지나가는 적은 없어. 네 번째,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이 등호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애초에 안 만나니까요. 그럼 그냥 답은 해가 없다. 이렇게 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거는 그냥 이런 느낌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즉 이 차함수 그래프는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에 대해서 그래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답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 아까처럼 막 큰큰 작작 말이 안 되죠. 애초에 그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그 파트가 아닌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표를 막 외운다라기보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우리가 뭐보다 크다는데 심지어 답도 크다면 우리 큰큰 작작으로 쓰기로 했잖아요. 뭐보다 작다면 사이에 끼워로 가기로 했잖아. 큰큰 작작이냐 사이에 끼워냐는 여기선 쓸 수가 없는 스킬이에요. 그 근이 두 개가 진짜로 나왔을 때 하라는 뜻이었고 판별식이 0이던가 0보다 작을 때는 실수를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큰큰 작작 사이에 끼워. 이건 그래프 안 그려도 돼. 근데 얘는 기계적으로 답을 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필수 문제 12번을 한번 들어갈 건데 일단 1번은 좀 난이도가 괜찮은데 2번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해석 자체를 자 y는 fx라는 이 그래프가 y는 gx라는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적은 언제야 이건데 fx가 아래에 있냐 자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fx가 아래예요. fx가 물리적으로 위에죠. 무슨 말이냐면 파란색이 fx예요. 빨간색이 gx라고 쳐봐. 자 그러면 여기 영역은 이렇게 세로선 그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어? 파란색이 위에. 파란색이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요? 빨간색이 빨간색이 위에 있고 여기 부분은요? 파란색이 위에. 그쵸. 그러면 1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언제 fx가 gx보다 작아? 이거야. 언제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아래에 있어? 결국에 답이 사이에 끼워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 부분을 이제 답으로 쓰겠다. 여기 부분이라는 거는 상황으로는 여기인데 부등식은 결국 항상 이 x 값들을 의미할 테니까요. 맞아요? 자 그러면 답을 만들 때 항상 답의 기준이 되는 건 등호예요. 부등식은 항상 방정식부터 출발을 하니까요. 자 그럼 애초에 fx랑 gx랑 만나는 x값이 2, 4 관련이 있었어? 없었죠?
누구랑 누구였을 때 딱 만났어요? x값이 뭐일 때? 아 0이랑 3? 그쵸, 0이랑 3일 때 두 점에서 만나는데 중간에 사이에 끼워로 답을 쓸 거야? 큰 작작으로 답을 쓸 거야? 중간. 그쵸, 그래서 x 사이에 끼우고 작은 근 왼쪽, 큰 근 오른쪽 이렇게 답을 써주면 이게 정답이 될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1번이 답이고 이제 2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2번을 보통 풀다가 애들 다 질문을 하는 건 약간 귀차니즘도 다들 있는 것 같아. 케이스 분류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다, 이게 2번 문제였어요. 그럼 우리가 뭔가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커지는 순간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fx도 플러스고 gx도 플러스이던가, 두 번째, fx도 마이너스고 gx도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맞아? 첫 번째부터 풀게. fx가 0보다 크다, 즉 x축보다 위에 있고 gx도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을 찾아볼게. 자, 이제는 fx만 쳐다보세요. fx는 이겁니다. 얘가 언제 x축보다 위에 있냐면 이 x절편 0과 2를 기점으로 여기 벌어지는 범위에 위에 만세하고 있는 거 보여요? 그럼 얘 답 만들어 보면 0과 2 기준으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아 이렇게 가겠지. 맞아? 그런데 이제 위로 블록이었던 얘가 언제 x축보다 위에 있냐, 얘가 언제 x축보다 위에 있냐라고 물어보면 x절편인 0과 4를 기점으로 오히려 가운데 영역이에요? 아니면 큰 작작 영역이에요? 가운데 영역이잖아. 이거 그냥 덮어놓고 선생님 무조건 뭐보다 크다고 하면 아까 큰 작작 아니었어요? 그거 아니죠. 그건 제가 아래로 블록이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외우자 라고 했었던 건데 얘 지금 위로 블록이니까 괜찮아? 그럼 여기 사이에 끼워져 있는 여기 부분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굳이 써드리자면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야. 자, 근데 제가 지금 형광펜을 두 번 칠한 부분이 이 첫 번째 케이스의 답이겠죠. 제가 언제 두 번 칠했죠? 2부터 2부터 4. 그게 답이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괜찮아요? 사실 이미 답을 여기다 써놔서 이거 서직선에다 그려가지고 0, 2 큰 작작하고 0, 4 사이에 끼워 이렇게 해서 공통범위 찾았어도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쓴 거지. 보통 이 그림으로 풀면은 여기다 이렇게 샤프 이렇게 해봐서 이렇게 해보고 얘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해봐서 샤프가 두 번 지나간 부분을 답으로 쓰면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역에서 답은 찾았습니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 이거였어요. 자, 두 번째, 아직 풀이가 안 끝났어요. 두 번째, fx도 x축보다 아래에 있고 그리고 gx도 x축보다 아래에 있었어도 두 함수값 곱하면 0보다 커지는 거 맞잖아. 그치? 자, 제 색연필 따라오세요. fx는 아까 얘였어요. 그쵸? 얘가 언제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갑니까? 0부터 2. 그쵸? 여기가 빨간색입니다. 여기에서만 아래로 내려가요. 맞죠? 자, 그 다음에 gx 갑니다. gx 얘거든요. 얘 언제 x쪽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지금? 볼로 튀어나온 데 말고. 여기. 네. 그럼 얘는 여기랑 여기가 되겠네요. 맞아요. 나중에 만약에 식으로 쓴다 하면은 4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큰 작작 범위, 벌어지는 범위가 되겠죠. 모이는 범위가 아니라. 괜찮아요? 자,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칠해진 부분이 있나요? 아 아니요. 그럼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오네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양립할 순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괜찮아?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아까 얘만 답으로 써서 답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최종적인 답. 만약에 여기도 답이 나왔으면은 이거 또는 이거라서 이거 또는으로 연결해 주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확인 체크 440번 문제 이제 1번부터 한번 가볼 건데 1번에 y는 fx라는 그래프가 y는 gx라는 그래프보다 위에 있거나 닿아 있는 부분이 어디야? 라고 물었잖아. 근데 항상 그 지점을 찾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서 이게 부등식이 아니라 등식이라고 생각하고 두 그래프가 물리적으로 만나는 곳의 x좌표를 먼저 찾아. 그게 뭐랑 뭐지? b랑 d지. 그러면은 fx가 더 위에 있다. 자, 참고로 fx는 얘라서요. 이게 아래로 블록 얘거든요. 얘는 위로 블록인데 아래로 블록 이 파란색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이 둘 중에 하나겠지. 이러니까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이거야. 그러니까 사이에 있어? 바깥에 있어? 바깥에. 그쵸. 그럼 답 만들게요. 그럼 답의 형태가 사이에 끼워 형태가 아니라 큰 작작의 형태가 될 거고
기준이 되는 문자는 B와 D입니다. 다른 알파벳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자, 둘 중에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큰다고 쓸 거예요. 자, 뭐보다 작고? X는 X는 B보다 작은 거보다 작고 또는 X는 D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쓰면 이게 1번 정답. 1번은 단순히 fx, gx와의 그냥 우열 관계를 물어본 것 뿐이라 답이 이렇게 금방 나와요. 근데 2번은 금방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2번은 뭔가 상황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서 케이스 분류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서 2번에는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대.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얘가 뿔마였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맞뿔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자, 첫 번째 갈게. fx 그래프가 0보다 크다? 마음에 안 와닿아요. x축보다 위에 있고 gx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자 가자. fx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 냉정하게 얘가 x축으로 잘렸을 때 그거보다 위에 있는 부분 어딥니까? 일단 기준이 되는 알파벳은 누구와 누구예요? 그러니까 fx가 는0이다. 즉 x절편 두 개. 누구예요? a와 c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답은 이걸로 만들어 볼 건데 저 그냥 이제 식으로 쓰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림에서 비끔 한번 칠해 볼게요. 자, 그러면 a와 c 기준으로 이 이차함수 아래로 몰록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 이 둘의 사이에 끼워 구간입니까? 아니면 큰큰 작작의 구간입니까? 그쵸. 물리적으로 여기 구간에서 함수값이 뭔가 양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여기 안에 구간이었으면 함수값이 음수였을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gx가, gx는 얘거든. 얘가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는 부분을 물었어. 그럼 기준이 되는 문자는 누구랑 누구야? 기준이 되는 알파벳은? 와? 0? 맞아요. 그러면 걔가 언제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갈 때가 사이에 끼워예요? 큰큰 작작이에요? 큰 작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에서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더라고. 괜찮아? 그럼 제가 지금 두 번 색칠한 부분이 있거든. 그 두 번 색칠한 부분을 미지수, 그러니까 뭔가 영역으로 저한테 말을 해주실래요? 언제? 두 번 색연필이 지나간 부분이 x는 A 보다 작고 또는 x는 2보다 그렇죠. 크다. 그쵸. 여기. 그러니까 여기 범위랑 여기 범위만 유일하게 색연필이 두 번 지나갔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첫 번째 영역은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영역 갈게요. 두 번째 영역은 fx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 있고 gx 그래프는 x축보다 위에 있다. 한번 영역 찾아봐. B랑 D B랑 D는 약간 괄호 1번에 그러니까 fx랑 gx가 뭔가 만난다. fx랑 gx가 만나는 교점이 B랑 D였고요. B랑 D는 이미 괄호 1번에 정답 내는데 끝났어. 저 지금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fx 아래로 볼록이랑 x축과 뭔가 관계가 있는 알파벳 누군데? fx라는 이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다는 걸 알기 전에 x축이랑 다 있는 점이 어딘데? 랑? A 일단 이거를 찾는 게 급선무잖아. 그리고 나서 이 경계를 기점으로 이 안에 있는 이 모이는 부분이야 아니면은 여기 큰큰 작작이야 그거를 찾아내면 되잖아. 언제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사이 사이 부분에서 x축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무릉덩이처럼 움푹 패이잖아요. 괜찮아요? gx라는 이 위로 볼록이 언제 x축보다 위로 빼고 올라가냐? 그럼 일단 기준이 되는 알파벳이 뭔데? gx는 기준 되는 알파벳 0 0을 기준으로 x축보다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어딘데? 0이랑 2 사이 그렇죠. 여기 사이에서 위로 빼고 올라가더라고. 진짜 물리적으로 그림을 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혹시 지금 파란색을 칠하면서 동시에 빨간색도 칠한 부분 어딘지 보이시나요? 0이랑 C 맞아요. 여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최종적인 답은 이거 또는 이거. 이게 답이에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건 공통범위 찾는 게 말이 안 돼. 공통범위는
항상 당연히 안 겹치겠죠. 애초에 지금 가정이 정반대였으니까. 그쵸? 그래서 나온 1번 답 또는 2번 답 이렇게 또는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어떻게 보면 총 3개 영역이 등장하는 게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441번 한 번 더 같이 보고 싶은데 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지금 이 식을 보면 이 식의 뭔가 느낌이 좀 별로야. 왜 별로야? 뭔가 지금 혼잡해. 그럼 정리를 좀 할까? 어떻게 정리하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이 식을 뭔가 정리한다면 그러니까 뭔가 다 너무 좌변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서 좌변과 우변에 적절하게 뭔가를 좀 이항해서 좀 넘긴다면 좌변에 남기고 싶은 게 누구예요? 자, 문제 다시 읽을게요. 문제를 안 읽고 넘어와서 약간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이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mx 플러스 n 사이의 어떤 관계성을 보고 싶었던 문제였나 봐.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mx 플러스 n의 관계성을 보는 식이었다면 이 식 정리 어떻게 해야 될까? BX 더하기 하시고 MX 플러스 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냐면 y는 이거랑 y는 이거에서 언제 얘가 더 아래로 지나가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차함수와 일차함수 관계성에서 이차함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언제 더 얘가 작거나 같아? 이거야. 언제 더 아래에 있어? 이거야. 그럼 그림으로 갈게. 이차함수가 일차함수보다 언제 더 아래에 있어? 물리적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세로선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차함수가 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사이에 있는 부분이야 아니면 큰 작작인 거야. 이거를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해달라는 뜻이었던 거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아래로 볼록이라는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 1차 함수보다 물리적으로 아래에 있는 즉 파란색 색연필이 빨간색 색연필보다 아래에 있는 적이 언제야? 1번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파란색이 아래에 있는 게 어디야? 이 질문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지 맞아? 중간. 그쵸, 여기 사이에 있는 게 물리적으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빨간색이 위, 파란색이 아래, 빨간색이 위, 파란색이 아래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파란색이 위에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 답을 만들어 볼게. 일단은 fx 얘 아래로 볼록 fx라고 하고 1차함수 gx라고 했었을 때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봤지만 답을 만들어 내려면 일단 등호가 제일 중요하지. 언제 같아? 이 같게끔 만드는 x값이 뭐야? 마이너스 2랑 2. 그쵸. 그럼 그거부터 출발할게요. 마이너스 2랑 2를 경계로 답을 쓸 건데 사이에 끼워로 답을 쓸 거냐 아니면 너 큰 작작으로 답을 쓸 거냐 결정해 이 뜻이야. 그럼 여기 1번, 2번 중에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2번으로 답이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사이에 끼워니까. 괜찮아요? 1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로선을 그었을 때 여기구나. 여기구나. 이럴 때는 1번으로 답을 쓰는 거고 사이에 있다? 그럼 사이에 끼워. 이게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인수분해라거나 문제를 풀거나 이건 아니고 이제 문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설명을 정리를 해보면 이거 A, B, C 놔두고 M에는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셨었어야 되고 이 식을 읽으셨어야 돼요. 읽을 때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1차 함수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읽으셔야 되고 그럼 그림으로 넘어가서 언제 2차 함수가 아래에 있지? 여기 사이 부분에서 아래에 있구나. 그러면 나는 사이에 끼워로 답을 쓸 건데 그 답의 경계가 되는 숫자가 뭐지? 하면 마이랑 이다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쉽게 솔직히 숫자가 마이랑 2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방해되는 요소가 막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아무 숫자 써볼게. 이렇게 있었을 거야. 이렇게. 근데 낚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들의 관계성을 볼 때는 등호가 일단 첫 번째 테마이기 때문에 등호가 되는 건 여기랑 여기죠. 그러니까 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랑 2이기 때문에 답을 마이랑 2로 답을 써야지.
갑자기 막 시선이 막 이렇게 방황하면서 마3과 1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애초에 둘의 교점은 아니었잖아, 그치? 그냥 fx가 x축, 즉 0과의 관계성을 물어봤다면 마3과 1도 답이 될 수 있겠지. 여기가 0이었다면. 근데 아니잖아. fx랑 x축과의 관계성 물어본 거 아니고 fx랑 gx의 관계성을 물어봤으면 그 둘의 교점의 x좌표, 즉 마이너스 2랑 2에서 답이 뭔가 나와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필수문제 13번을 한번 가볼게. 자, 필수문제 13번에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했어요. 무조건 한쪽으로 넘겨주시고요. 특히 부등식 더도 방정식 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차 한계수 웬만하면 양수로 바꿉시다. 자,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넘기면 이항하면 어떻게 돼? 1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아요? 인수분해 편안하게 잘 되네요. 그럼 맘 편히 인수분해 하시고, 자, 최고차 한계수 양수로 의도적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럼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면 큰큰 작작으로 답을 쓸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근이 3이고 여기서 나오는 근이 마이너스 2야. 자, 말 만들자.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근보다 작다야. x는 3 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등호 있으니까, 또는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1번 답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2번 좀 마음 불편해요. 저 이렇게 최고차 한계수 음수인 거 굉장히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 0보다 크다. 괜찮아. 이거 인수분해 해보니까는 x 88 해서 x 마이너스 8의 완전 제곱. 괜찮아. 이거 큰큰 작작 이런 거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프 그려. 이 아래로 블록이고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x절편이 정확하게 한 개 중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그럼 읽어볼게. 언제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어? 언제 x축보다 위에 있어? 라고 물었어. 그럼 답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될까? 언제 x축보다 이렇게 위에 있어? 나 대부분은 다 위에 있어. 대부분은 다 위에 있어. 근데 식의 등호가 없으니까 닿아서는 안 되는구나. 8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꼼꼼하게. 괜찮아요? 자, 3번 갑니다. 자, x제곱으로 갈 거라서 다 이렇게 이쪽으로 넘긴다고 연상해보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9 0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아요? 그런데 딱 봐도 인수분해 시도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리고 완전 제곱식도 아니야.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판별식으로 확신 좀 갈게.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0보다 작은 거 괜찮아? 자, 그러면 이거 아래로 블록 그릴 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프 자체를 몇 번? 1번 이게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나오는 건 어떤 근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중근이야? 허근이야? 그럼 이 그림에서 x절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몇 번 그림이야? 3번 그림이죠. x축 그리시고 아래로 블록을 그리시되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지금도 읽어볼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닿아 있는 부분이 어디야? 없죠. 그런 적은 없어.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럼 답을 뭐라고 쓰는 게 가장 예뻐? 그렇죠. 해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적 없음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답을 쓰면 돼요.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1번 같이 맘 편히 인수분해가 돼. 그럼 그래프 그리지 마요. 그냥 큰큰 작작 사이에 끼워 둘 중에 하나 써요. 근데 중근에 가지거나 3번처럼 인수분해가 내 상식선에서 안 되는데 혹시나 해서 판별식을 썼더니 판별식이 음수야. 즉 근이 없는 거야. 그러면 꼭 그래프를 그려야지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저 아래 확인 체크에 443번 좀 풀고 넘어가고 싶은데 요거를 풀으래요. 이게 만약에 2차 부등식이었으면 안 어렵겠죠. 근데 항상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은 2차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무슨 뜻일까? 최고차원 계수인 A가 뭐가 돼도 괜찮다라는 거야? 이 돼도 괜찮아 이 뜻이야. 자, 방정식이었으면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만 구분해서 쓸 거고요. 이게 지금 부등식이니까 총 3가지. 자, A가 양수냐 A가 음수냐에 따라도 답이 달라지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A가 뭐도 된다?
0도 된다. 만약에 2차 부등식이었으면 1번과 3번 케이스만 풀어주시면 되고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왔으니까 2번 케이스까지 푸셔야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거 1번 영역 풀어볼게. A를 양변에 약분해도 괜찮을까? 저 지금 양수로 나눈 거니까 부등호 방향에 뭐 변화가 있어요? 아니요. 그쵸? 부등식의 양변을 제가 양수로 나눴는데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인수분해가 편안하게 잘 되네요. 이렇게 됐었어. 아래로 블록 기준으로 뭐보다 크다면 답이 큰 작작 이하 사이에 끼워야 크다면 크고. 큰 근보다 크고 또는 작은 근보다 작아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자, 두 번째 갈게. A가 만약에 0이라면 근데 잘 봐봐. 0이라고 넣으면 0x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0이 0보다 크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0은 0보다 크다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말이 맞아? 아니면 말이 안 맞아?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식에 등호가 있었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될 거야. 괜찮아? 자, 세 번째 갈게. 저 양변에 A 약분 다시 하고 싶은데 약분할 때 제가 지금 음수로 약분을 한 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럼 인수분해 했어요. 인수분해 한쪽이 뭐보다 작아요. 작아. 너 작아. 그러면 내가 보호해 줄게. 어떻게 했어? 사이에 끼워서 써요. 그러면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렇게 답 쓰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형광펜칠한 모든 게 답입니다. 이거일 때 이거, 이거일 때 이거, 이거일 때 이거다 해서 서술형 답안식으로 이 초록색을 다 적어줘야 정답. 띡 답 쓰면 땡 이런 겁니다. 이것 어느 하나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좀 지워본다면 답은 이게 답이에요. 이 자체를 다 답으로 적으셔야 돼요. 괜찮아요? 자 넘어가서 필수 문제 14번 가겠습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두 가지 풀이를 다 알려드릴 건데 1번, 2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풀이가 돼요. 왜냐면 절대값이 딱 x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그 풀이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값이 포함돼 있어? 난이도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귀찮음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왜? 똑같은 문제를 몇 번 풀어야 되니까. 2번 풀어야 되니까. 절대값 개수 많아지면 3번 푸시면 되고요. 그쵸? 자 가볼게. 기호가 남아있으면 문제풀이 불가능. 이 기호를 없애고 싶으니까 케이스 분류합니다. x가 뭐 이상? x가 1 이상일 때랑 x가 뭐 미만? 2번 풀게요. 1 이상이라면 좌변은 아직까지 변화는 없고요. 우변에 얘가 양수였다면 그대로 나왔겠죠. 그쵸? 3을 이렇게 분배해서 나왔을 겁니다. 3x 마이너스 한쪽으로 넘겨요. x제곱 마이너스 5x 하고 상수항은 0이 됩니다. 인수분해 갈게요. 항 두 개짜리니까 공통인수 묶었어요. 대각선 불가능. 자, 뭐보다 작아요. 뭐보다 작아? 그럼 내가 보호해 줄게. 답 어떻게 쓸 거예요? x는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쓸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최종적인 답은 아니라고 말했었어요. 이게 답인데 내 가정과 결론의 공통 부분이 답이라고. 난 애초에 1 이상인 애들만 정답으로 쓰려고 했었던 거잖아. 여기만 답이다. 괜찮아? 그래서 이 왼쪽이 바뀌어요.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5보다 작다. 이게 여기 1번 영역의 최종적인 답입니다. 괜찮아요? 자, 2번 영역으로 갈게. 똑같은 문제를 풀게. 왼쪽은 바뀌면 안 돼요. 왼쪽은 그대로 쓰세요. 오른쪽 갑시다. 얘가 음수다 보니까 3을 분배한다라는 생각보다는 마이너스 3을 분배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마이너스 3 분배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3 한쪽으로 넘겨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 0보다 작다. 그러면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따라서 x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거잖아. 그런데 여기 가정이랑 결론이 조금 안 맞으니까
나온 답이 이거일지언정 나는 애초에 1 미만인 놈만 답으로 썼었으니 이 오른쪽 숫자가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뭐보다 작다로 바뀌어? 1보다. 요렇게 두 번째 답이 최종적인 답이 나왔어. 괜찮아. 네. 그럼 최종적인 답은 이거 또는 이건데 만약에 두 영역이 아무 접점이 없으면 그냥 물리적으로 이거 또는 이거라고 답을 쓰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접점이 있어요. 여기랑 여기가 뭔가 딱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답을 한 번에 합쳐도 괜찮을 것 같은 거야.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해서 1 갔는데 다시 1에서 바통 터치해서 스무스하게 5까지 흘러갔다면 처음과 끝이 어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처음과 끝은? 이게 만약에 연상이 안 되면 그림 그리셔야 돼요. 이게 지금 답이 바로바로 안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 풀 때 그림을 너무 안 그려버릇 해버려서 이게 안 떠오르는 거야.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나중에 노하우가 쌓이면서 그림을 안 그려도 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였고 그대로 바통 터치해서 1에서 5까지 갔다고 했어요. 그럼 굳이 여기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답을 두 가지 덩어리로 쓸 필요는 뭔데? 그냥 한 번에 써도 괜찮잖아. 뭐부터 뭐까지라고 그냥.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이게 이 문제의 가장 최종적인 정답이 될 것입니다. 괜찮아요? 네, 3번 같은 경우는 왕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1번, 2번도 선생님 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럼 그냥 저렇게 푸시면 돼요. 첫 번째 얘 x가 0 이상일 때랑 두 번째 x가 0 미만일 때 나눠서 두 번 풀어갖고 방금처럼 가정과 결론의 공통 부분 찾아서 답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저 다른 풀이 한 번만 갈게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절대값에서는 딱 두 가지 성질만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입니다. 왜? 짝수차 제곱이니까 그래요. 홀수차였을 땐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쓰이는 건 아니고 그냥 설명해드리자면 각각의 절대값 제곱은 그냥 한 번에 씌우고 절대값 씌워도 괜찮아. 얘가 뿔마였든 맞불이었든 마마였든 뿔뿔이었든 어차피 어쩔 건데 그냥 결국 절대값 씌울 거잖아. 그치? 상관없다 이건데 지금 이제 1번 조건을 쓸 건데요. 여기로 여기로 넘어간다? 그래 다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것도 할 수 있어야지. 한마디로 여기 x제곱을 보고 아 여기 절대값 기호를 써도 전혀 수학적으로 논리가 무너지지 않는구나. 괜찮아? 인수분해 갑니다. 절대값 x 절대값 x 3, 1 마마 하면 마이너스 4 절대값 x 나오는 거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고 인수분해 한쪽이 뭐보다 작다 뭐보다 작다 사이에 끼워갑니다. 가운데 x 아니에요? 절대값 x예요. 사이에 끼웁시다. 뭐랑 뭐 사이에 끼울까요? 1과 3 사이. 좋아요. 지난 시간에 절대값 씌운 거 기준으로 양옆에 숫자밖에 없으면 바로 갈 수 있다 했어. x가 그대로 나왔다는 가정하에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괜찮아? x가 부호를 반대로 나왔다는 가정하에 얘 마이너스 붙여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게 답이 됩니다. 이게 훨씬 빠르죠. 1번은 웬만하면 이렇게 푸는 게 좋아요. 2번도 갈게. 중요합니다. 2번도. 저 빠른 풀이법으로 갈게요. 여기 씌워도 괜찮죠? 절대값 x 절대값 x 2, 1 뿔마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값 나오고 여기서 플러스 1 나오죠. 근데 뭐보다 크다죠. 인수분해 한쪽이 뭐보다 크다야. 그러면 사이에 끼울 거야? 큰큰 작작으로 갈 거야? 큰 작작. 좋아요. 그러면 절대값 x는 큰 거보다 커. 큰 게 누군데? 큰 게 1. 좋아요. 또는 절대값 x는 뭐보다 작아? 마이너스 2보다 작아. 이거다. 괜찮아? 여기서 진짜 생각 없이 풀려면 좋아 요거는 또 사이에 끼워서 이런 거 하면 진짜 대환장 파티가 되는 거고 하나만 물어볼게. 수학에서 이거 말 되나요? 아니요. 어떤 값의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을 수 있어요? 아니요. 판단 아래 x 과감하게 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괜찮아요. 이해가자. 어떤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은 얘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 x는 큰 수보다 크고 또는 x는 작은 수보다 작다. 절대값이 1이 나오는 이 세상의 숫자 중에 두 개가 있는데 1이랑 마이너스 1 뭐보다 크다니까는 큰큰 작작으로 답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답입니다. 자, 여기서 번외 문제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절대값을 만약에 이렇게 풀었는데 비교하세요. 비교 체험입니다. 이렇게 나왔다.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풀어서 정답 쓰면 x는 그냥 나왔다는 가정하에 이거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붙였다는 가정하에 마이와 마일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풀었는데 이렇게 나와. 많은 친구들이 생각 없이 다 외워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너 이렇게 한번 그대로 쓰라고 했고 선생님이 한 번은 보고를 바꿔서 쓰라 그랬지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되니까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얘가 둘 다 양수였을 때 이거 바로 가는 방법이 존재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부등식 색에서 이렇게 두 번을 풀고 이렇게 두 번을 풀어야 돼요. 원래는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이 파란색 풀 가치 있어요. 어떤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어떤 숫자를 넣어도 절대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안 풀어도 답이 모든 실수가 나올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풀면 돼? 얘는 결국? 그래서 얘는 결국 어떤 문제가 바뀐다는 걸 인식해야 돼. 이걸로 문제가 바뀌었어. 왼쪽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왜? 당연히 성립하니까. 아까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았어요.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들?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뭔가 제한된 범위가 답이 나왔던 거잖아. 맞아? 근데 이거는 항상 요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난 얘만 풀면 돼요. 자, 이것도 빨리 가자. 뭐보다 작다야. 그럼 제가 사이에 끼우라 그랬죠. 절대값이 2 나오는 숫자가 세상에 누구랑 누가 있는데요? 마이랑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될 거예요. 어때요? 천지 차이로 답이 다르죠. 분명히 식은 거의 틀린 그림 찾기 수준으로 식이 비슷했거든? 근데 여기가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1이었으면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이었으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아예 달라요. 아예. 이렇게 수학을 암기로 접근하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답을 위험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를 이제 유지를 하셔야겠죠. 빨리 풀고 싶다면. 근데 저 이런 생각 할 자신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런 빠른 방법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절대값 이거 범위 나누세요. 범위 나눠서 그냥 평범하게 푸세요. 여기 지금 밑에 해설 나온 것처럼 x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그냥 평범하게 문제 제가 아까 여기 풀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길게 그냥 써서 푸시면 돼요. 3번은 왕도 없어요. 3번은 무조건 이 방법으로만 푸셔야 돼요. 그러면 밑에 확인실 그 444번 중에 제가 말한 그 빠른 풀이가 가능한 건 둘 중에 누구죠? 1번 1번이고 2번은 일일이 일일이 풀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은 웬만하면 빠른 거 한번 도전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하시고 2번은 성실하게 그냥 원래대로 범위 나눠서 풀어주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자, 필수 문제 15번으로 갈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0이고 세로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에 길을 만들었는데 길을 제외하고 남은 정원 넓이가 200 이상. 뭐 이상이라고 나누는 것부터가 시험 때 이거 뭔가 부등식이겠구나 예상하셔야 돼요. 그쵸? 이 길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풀었잖아. 길을 보통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죠. 맞아요. 자, 길의 폭을 x라고 하면 여기는 그럼 뭐 빼기 뭐라고 쓸 수 있지? 20 빼기 x 좋아요. 그 다음 여기는요? 30 빼기 x 그럼 길을 제외한 이 꽃밭의 넓이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래요.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이렇게 쓰셔가지고 얘가 200 이상이다 이거야. 괜찮아. 가볼게.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600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이것도 200 되고요.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400 됩니다. 맞아요. 인수분해가 되겠죠.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면 되는데 지금 이거 10, 40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맞아? 자, 그러면 답이 큰큰 작작이야 사이에 끼워야? 큰큰 작작 그쵸. 그럼 x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 서술형 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각각이 0보다 크다는 거 꼭 연계 지어 주셔야 돼요. 식 하나만 쓰지 마시고. 당연한 거잖아. 20-x가 0보다 작아질 순 없잖아. 그치? 30-x도 마찬가지야. 이거 풀면 위의 식에서는 x가 20보다 작다고 아래는 x가 30보다 작다야. 작다일 땐 작은 숫자 따라갈 거야. 맞아? 그럼 잘 봐봐. 얘가 지금 아까 큰큰 작작이라서 10과 40에서 벌어지는 건데 x가 20을 넘어가면 애초에 여기 한 변 길이가 음수가 되니까 일단 x는 20보다 작아야 해. 그럼 공통범위는 여기인 거 괜찮아요. 얘는 탈락이라고. 상식적으로 길의 폭이 어떻게 40이 돼? 애초에 이 땅 넓이가 30, 20밖에 안 되는데 그치? 그럼 최대 그 길의 폭
뭘까? 최대 폭 10이다 쓰면 되고, 실제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써버리면은 약간 조금 찝찝한 건 x가 10 이하다? 그럼 숫자의 세계에서 음수가 돼도 괜찮다는 건데 음수 돼도 돼요? 아니요. 그래서 여기 그냥 이렇게 센스 있게 0보다는 커야 돼, 길이니까, 이런 느낌. 어차피 최대 폭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0m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자, 445번에 많이 나오는 문장 구조라 식 세우는 거 연습 한 번만 해볼게. 어느 상점에서 게임기 A를 한 대에 20만 원씩 판매했을 때는, 근데 뒤에 이거 보니까 여기 만을 이렇게 막 공으로 살려서 쓰면 뒤에가 8자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문제 플랜 좀 수정할게요. 20이라고만 쓸게요. 괜찮아요? 네. 만 원은 그냥 뒤에 붙이자, 우리가 한국말로. 네. 이렇게 했었을 땐 매월 몇 대가 팔렸대? 90대. 90대가 팔렸대. 괜찮아. 근데 한 개 가격을 만 원 인상할 때마다 그럼 진짜 만 원을 인상한다는 건 아니고 뭐 2만 원, 3만 원, 4만 원, 그러니까 X만 원 인상하겠지. 근데 그때마다 당연히 가격이 좀 높아지면 판매량은 조금씩 줄겠죠. 근데 세대씩 줄어든대. 제가 근데 여기를 1X라고 적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안 적고 마이너스 3 X.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이게 한 달 총 판매액이 될 거고, 이게 뭐 이상 1872. 이렇게 쓰셔서 이거 이렇게 분배해서 그냥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돼요. 식 세우는 것만 한번 봐드리고 싶어가지고 요거 20이랑 90 이렇게 처음에 써놓고 뒤에 변화하는 걸 괄호로 이렇게 써주시는 거, 많이 나오는 식의 형태니까 알아서 한번 풀어보시고,